당신은 혹시 집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로 가득한 자리에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안도의 한숨이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조용한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각. 그런데 그 안도감 뒤에 또 다른 감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까? 왜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감각에 대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눈으로 바라본 집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관한 6가지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쩌면 처음으로 그 안도감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진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나를 꺼내다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나는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사람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을 향해 에너지가 흐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혼자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에너지가 안쪽으로 흐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내면은 오히려 조용해지기를 원합니다. 소음이 많아질수록 내면이 더 깊이 침묵을 갈구합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의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사람이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면 안으로 향하는 사람은 내면 세계를 통해 외부를 이해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옳다거나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외향적인 방식을 더 건강한 것으로, 더 사회적인 것으로, 더 성숙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결핍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고 싶다는 욕구를 숨기거나 그것을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방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집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에서 가장 솔직한 자신이 나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융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진실. 집에 있는 시간은 무의식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즉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정신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기억, 감정, 꿈, 직관, 상징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융은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의식은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가장 잘 들립니다. 외부의 소음이 많을 때, 끊임없이 자극을 받을 때, 쉬지 않고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 무의식의 목소리는 의식의 소음에 덮여버립니다.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그 소음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잦아들면 내면에서 오는 것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꿈에서 보았지만 깨어나면 흐릿해지는 이미지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마음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답이 올라오는 느낌. 오래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이 아무것도 안 하던 순간에 불쑥 나타나는 경험. 이것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것들의 창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은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그곳에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이미지들, 이야기들, 패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웅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상실과 재생의 이야기들. 이것들을 융은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들은 꿈, 직관, 창의적인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이 내면의 세계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저 조용히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풍부한 세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여정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할 때 느끼는 결핍의 감각. 그리고 또 하나는 홀로 있음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은 그것을 자신이 선택했을 때 오히려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대부분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홀로 있음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시간을 흘러가게 두는 것,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아도 되는 시간.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여정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역할, 주변의 눈을 걷어내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가는 여정. 이 여정은 혼자 있는 시간 없이는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 속에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이 너무 많으면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 있으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융의 심리학에서 이 여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진실. 집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림자.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드러내도 되고, 이런 감정은 감춰야 한다. 이런 모습은 사랑받을 수 있고, 이런 모습은 거부당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나, 화를 내는 나, 약한 나, 두려워하는 나, 욕심 있는 나, 이런 부분들이 의식의 빛 아래서 사라지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으로, 뜬금없는 불안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반응으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이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질 필요 없이, 평가받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든 감정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오늘 화가 났다면 화가 나는 것을, 외롭다면 외로운 것을, 두렵다면 두려운 것을.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있게 두는 것, 그것이 그림자를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외면하거나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 혼자 앉아서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일기를 쓰는 것,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그림자와의 작업입니다. 대단한 수련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에 솔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에 있는 시간이 가진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보이기 어려운 나의 전체를 이 공간에서는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진실. 집에서의 고요함은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창의성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자극을 받을수록,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새로운 경험을 쌓을수록 창의적이 된다는 생각.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융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무의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소음이 줄어들 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 철학자, 과학자들 중에 유독 고독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작업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의식이 쉬고 무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결들, 이미지들,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경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사실은 내면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오래된 문제의 답이 떠오르는 경험,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다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경험, 이것들이 바로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창의적인 신호들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내면의 이미지들, 꿈에서 만나는 상징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이 탄생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 당신에게도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려는 의지 없이 그냥 고요 속에 있어 보는 것. 내면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그것과 함께 앉아 있어 보는 것. 그 시간이 창의성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이 되든 요리가 되든 글이 되든 혹은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생각이 되든 그 내면의 움직임은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 집에 머무는 선택은 경계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집에 있고 싶다고 말할 때 때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아십니다. 왜 항상 집에만 있어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 더 활발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아주 작은 상처가 되어 쌓이다 보면 나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계. 경계는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는 것, 내게 에너지를 주는 것과 빼앗는 것을 구별하는 것, 그 구별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 집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기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아니라 침묵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늘 나는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표현입니다. 융은 영적 성숙의 하나의 징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목소리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면서도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균형은 필요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도 있고 깊은 한 명과 조용히 연결되는 방식도 있고 자신과 깊이 연결됨으로써 세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지막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됩니다.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그 사람은 더 진실하게, 더 깊게 주변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이 고요하고 충만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겠다는 선택은 세상으로부터의 도주가 아닙니다. 더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6가지 진실들이 어쩌면 하나의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신호들을 외부의 기준으로 검열해왔습니다. 집에 있고 싶다는 신호를 게으름으로, 조용히 있고 싶다는 신호를 무기력함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사회성 부족으로 번역해왔습니다. 그 번역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융은 이 번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신호들이 진짜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에 있고 싶다는 신호는 어쩌면 지금 내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다는 신호는 어쩌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잠시 멀어지고 싶다는 신호는 어쩌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달라지면 그 신호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 신호들을 억누르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융의 개성화 여정은 바로 이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이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음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선택 속에 사실은 아주 깊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6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얼마나 많이 의심해 왔는지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양 스스로를 다그쳤던 시간들, 집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게으름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나가서 억지로 웃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집에 있고 싶어하는 자신을 고쳐야 할 무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에너지가 안으로 흐른다는 것을, 내면의 세계가 풍부하다는 것을,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이것이 결핍이 아니라 특질이라는 것을, 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집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여정의 한 표현입니다.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해 깊이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가지고 세상과 만나는 것.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오랫동안 의심해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금방 지쳐버리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것을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의심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누리는 그 고요함, 그 혼자만의 시간, 그 안으로 향하는 흐름, 그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깊이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그 감각, 그 감각이 처음 생겨난 것이 언제였나요? 어린 시절부터였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였나요? 그 감각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지켜져온 무언가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내면의 지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은 넓은 들판처럼 펼쳐져 있고 어떤 사람의 내면은 깊은 숲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은 바다처럼 넓고 잔잔하고 어떤 사람의 내면은 산처럼 높고 복잡합니다. 어떤 지형이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형은 그 안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들을 키워냅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부한 내면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형을 탐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형 안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탐험을 위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알을 존중해도 괜찮습니다. 융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조용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있겠다는 선택,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이것들이 그 강함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나오라고, 더 나가라고, 더 활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서 오는 목소리. 지금 나는 집에 있고 싶다. 지금 나는 고요함이 필요하다. 지금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목소리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을 이제 조금 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의심들에 대해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의 내면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